자,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 코드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런 각각의 이 개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개체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어떤 연결고리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눈으로 보면은 이 연결고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은 이런 개체들만 딱 보이잖아요. 물질화된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각각 따로예요, 따로. 이게 전부 다 분리돼 있죠. 이러면은 이제 어떤 각각가 이제 소외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지만, 물질적인 어떤 가시광선으로 본 세계라면은, 미시적인, 어떤 세계로,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체들이 뭔가 있긴 있어요. 뭔가 있긴 있는데, 개성체들이 있긴 있지만,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의 그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거야. 하나의 유기체. 단일한 유기체. 유기체로의 어떤 그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로 다 의존적이에요.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고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나죠. 전체가 하나죠. 이거는 이제 통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계를 보면은 각각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추의식의 다른 표현은 에고의식이에요, 에고라는 거는 나와 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다 그러면은,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에고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어떤 집착.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나를 지킬 수 없게 될 때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세계를 보면은 추의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양자역학의 발견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쪼개봤더니 결국 이런 그 파동이라는 거죠. 파동. 뭔가 여기 에너지 장이 있긴 있어요. 에너지 필드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그 파장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과 끊임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독립돼서 존재하지 않아요. 독립돼서 존재하지 않다. 양자역학에 와서 비로소 이 세계관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런 세계관을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개별적인 요 특성을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스로의 어떤 본성, 이 자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또 안 돼요. 자성이 없다면 이제 무라고 쓰는 건데, 저는 이 무라는 말보다 이 공이라는 말을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라고 생각하면 nothing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근데 이 공이라는 거는 비어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상호 의존적인 영향 관계 속에서 작용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니까 자성은 변하는 거지, 자성은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긴 있는 거죠. 개체의 본성이 있긴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의 이런 조화 관계, 각각의 개체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조화된 관계를, 이거를 저는 미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 예. 그러니까 미의 실체는 공인 거죠. 공. 관계만 있는 거니까요. 이 관계를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그러는데, 예. 서로 상호 어떤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해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은 공이지만 이거는 정지된 텅 빈 어떤 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역동적 공이다. 역동적인 공이다. 이렇게 저는 미를 정의하고자 해요. 괜찮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 미를 제가 정의를 했어요. 역동적 공이다. 이렇게 돼야 이 전체가 하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개체가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데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체처럼. 이 우주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한 명 발생하면은 그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걸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나비 효과처럼 아무튼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다 분리되는 것 같지만 하나의 그 에너지 장, 파동에 의해 가지고 전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나와 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다양의 통일, 각각의 다양한 거지만 다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미라는 얘기예요. 미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정적인 조화라고 봤어요. 정적인 조화. 그러니까 어떤 그 비례 같은 거지. 비례, 황금비 같은 거. 황금비. 예? 딱 이렇게 고정된 거를 미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이 돼야 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역동적인 것을 고착시킬 때, 이 고착시키면 이렇게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커매질수록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설계가 돼 있어요. 고통을 느끼게. 그래야 이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고통을 안 느낀 상태, 쾌감의 상태. 이쪽으로 올수록 쾌감을 느끼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올수록 불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거는 이런 역동적인 공의 세계를 여기서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고착화시키는 거죠. 고착화. 이걸 이제 지식화죠. 지식화. 과학은 지식화예요. 지식화. 과학은.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기여를 하는 건데 예술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술은 생리가 달라요. 과학과. 예술은, 한 분이 또 들어오셨네. 예술은 고착된 상태를 여기에서는 이제 고통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고착 상태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예술은. 완전히 과학과는 반대되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고착된 거를 어떻게 이 공의 상태로 다시 이제 이렇게 되돌려 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바로 의식밖에 없어요. 의식. 이건 굳어진 거잖아요. 굳어진 거를 이 자유로운 이 공의 상태로 이건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유로운 상태예요. 이건 딱 고정된 채로 변하지 않고 고착된 상태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면은
우리의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 왜냐하면 의식이 곧 어떤 이런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순수한 어떤 빛의 어떤 그 파장이기 때문에, 의식이.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고착된 거를. 이게 도자기처럼 딱 굳어져 있다. 그릇처럼 뭐 이런 뭐 흙으로 이런 도자기를 딱 만들었어요. 딱 굳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녹여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물을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변형을 시켜야 돼요. 이걸 그냥 변형시키려면 변형이 안 돼요. 이 굳어진 거를 그냥 변형시키려면 변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 의식, 이게 빛이에요, 빛. 이 빛으로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그 주체의 공해성, 이 의식이 공입니다. 이게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은 공으로 존재해요, 공. 그리고 어떤 대상과 만나가지고 공이지만은 색이 돼요. 이게 이제 공 즉시 색이라고 그래요. 색을 다시 공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공을 다시 색으로 만드는 거. 공을 색으로 만드는 걸 창조라고 그러고요. 그죠? 색을 다시 공으로 만들 때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이 무한히 반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로 딱 고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이 굳어진 고정된 형식으로 생긴 부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공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이런 행위가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이 행위를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굳어져서 고통스러운데 이 굳어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쪽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굳어진 거를 녹여줘야 되는 거죠. 이 굳어진 거는 하나의 관습화된 하나의 형식 속에 형식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진 것이. 그래서 예술의 생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아카데미즘에 대한 반기예요. 아카데미즘. 아카데미즘은 미를 하나의 그 형식으로 고착시키는 거예요. 미를. 뭐 원근법이나 명암법이나 이런 그리는 어떤 그 형식으로 미를 고착시킨 거죠. 그거는 예술이 아닙니다. 예술은 그렇게 굳어진 거를 대상으로 삼아서 뭐가? 의식이, 우리의 의식이. 의식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떤 대상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관습적 형식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녹여가지고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그 의식의 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그 예술가의 의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 이제 의식이 필요한데 이 관습적 형식과 이 상태를 이제 여기 미라고 그랬죠. 요 상태에 있는 걸 우리가 미의식이라고 그래. 미의식. 그리고 관습의 형식에 대한 저항의식. 저항의식과 이 미에 대한 지향의식. 이게 미의식이죠. 미의식, 저항의식과 미의식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합쳐진 거를 우리가 작가의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작가의식.
이 의식이 있는 작가가 관습적 형식에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순응해가지고, 아카데미즘에 순응해가지고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저항해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줄, 이 위해서 미의식을 끌어와서 저항의식과 미의식을 합쳐가지고 작가의식을 이뤄서 여기서 어떤 창작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창작이 이루어진다.